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딱 한 줄짜리 문자. 3년간 묵묵히 일해온 계약직 청소부. 이수진은 단 한 통의 알림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합니다. 사유요. 따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날 아침 강남 라움스퀘어엔 햇살 대신 차가운 무력감이 깔렸습니다. 병원비, 월세, 밀린 대출, 모든 게 눈앞이 깜깜한데 고객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낡은 점퍼를 입은 신입 어르신 청소부 한 명이 수진 앞에 나타납니다. 말투는 고요하지만 말끝마다 묘한 품격이 느껴지는 남자. 허술한 이름표, 어색한 동선. 그는 누구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출근 직전 휴대폰 화면에 인사팀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메시지를 5번, 6번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악몽?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3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라움스퀘어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았던 저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누구의 결정인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11월 아침, 얼굴을 핥히는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기계처럼 출근길을 향했습니다. 지갑 속의 병원비 고지서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치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어야 했고 아버지의 당뇨 약값은 벌써 2달째 카드빚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라움스퀘어로 향하는 길.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주머니에 꽉 쥐었습니다. 메시지를 또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냉정한 한 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왜? 하필 지금? 목소리가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에 반사된 유리창이 날카롭게 눈을 찔렀습니다. 라움스퀘어의 화려한 외관은 제 무너진 마음과 철저히 대조되어 더욱 잔인하게 빛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명품 향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9시 정각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고 첫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입가에는 강제로 미소를 붙였습니다. 누구도 제 무너진 내면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연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움스퀘어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억지로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객은 제 존재를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무심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없겠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청소 도구함을 열며 기계적으로 오늘의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물걸레를 짜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며 소매를 적셨습니다. 그 차가운 물방울처럼 제 미래도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령처럼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아냈지만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지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거울 속 제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제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나? 무엇이 잘못된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불안과 공포만이 제 온몸을 타고 내려가 다리를 후들거리게 했습니다. 쇼핑몰 바닥을 기계적으로 닦으며 3년간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 성실함을 인정받아 미소 짓던 순간들, 고객들의 감사 인사. 이제 그것들은 모두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제 일상의 전부가 제 생존의 근간이 잔인하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인사팀 박주임이 누군가를 데리고 청소 도구함 앞으로 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분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또렷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장세훈 님이에요. 좀 안내해 주세요. 박주임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무심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해고 통보를 받은 저에게 신입을 안내하라니 마음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울분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세훈님. 그분은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오크통 위스키처럼 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씨. 박주임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자 도구함 주변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세훈님의 이름표는 삐뚤어져 있었고 글씨체도 서둘러 쓴 듯 흘렸어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이름표를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선 이름표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매니저들이 체크해요. 제 손길이 닿자 그분의 눈이 순간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고 제가 실례를 했나 싶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서서, 그냥 습관이 돼서. 아닙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의 따스한 미소에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청소 도구함 앞에서 기본적인 장비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빗자루, 대걸레, 유리, 세정제, 그리고 각종 청소 용품들의 위치와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3층은 특히 명품 매장이 많아서 바닥 관리가 생명이에요. 물기가 살짝이라도 남으면 고객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주셔야 해요. 장세훈님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입들은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는데 그분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복도 구석은 사람들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꼼꼼히 닦으시는군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어두운 구석까지 청소하는 제 모습을 눈여겨보신 것이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눈에 띄는 곳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예리한 관찰력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저는 모든 공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구석에 앉아 쉴지도 모르니까요. 아프거나 지친 분들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문득 내일부터 이곳에 없을 제 자신이 떠올라 목구멍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장세훈님의 눈빛이 깊은 이해로 따뜻해졌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참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대단합니다, 이수진 씨. 함께 청소 동선을 돌며 각 층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 광택 유지법, 2층 식당가의 끈적끈적한 기름때, 처리법, 3층 명품관의 특별관리 지침,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친절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시간대별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특히 점심시간 후에는 꼭요.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곳이거든요. 설명을 이어가던 중 그분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나이 때문일 테지요.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자연스럽게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좀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장세훈님은 이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깊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이해의 끈이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3층을 마저 설명하던 중 매장 매니저 박경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저와 장세훈님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얼음물이 흐르는 듯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업무 중에 잡담은 삼가주세요, 이수진 씨. 어제도 경고했잖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귓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세훈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수진 씨가 친절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책임이니 이수진 씨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박경미 씨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가운 대리석 세계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편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훈님.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분이 보복할지도 몰라요. 장세훈님은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강한 확신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 번잡한 직원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장세훈님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시는 모습이 어딘가 서툴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장세훈님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반짝였습니다.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식단에 맞춰 소금기 없이 싱겁게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장세훈님이 제 도시락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해요. 어머니 병원 식단이랑 같이 만들거든요. 싱거워서 맛이 없을 거예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신 장세훈님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신가요? 평소라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텐데 그분의 진심 어린 물음에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 투석 치료를 받고 계세요. 아버지도 중증 당뇨로 눈이 거의 안 보이시고요. 제가 모셔야 해서 밥을 씹는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니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병원비 걱정, 내일부터 없어질 수입,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실직 소식,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눈사태처럼 밀려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그만 한 방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세훈님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슬픔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런데도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시다니 당신의 부모님은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로봇처럼 살아온 시간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장세훈님은 침묵 속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배려가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장세훈님은요? 가족이 있으세요? 질문을 던지자 그분의 눈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연락이 뜸하지요. 명절에도 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청소일을 시작한다고 놀라셨죠? 장세훈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용기가, 저도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장세훈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아서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공감이 일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작은 기쁨들이 있었으니까요. 고객에 감사하는 미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깨끗해진 공간을 보는 소소한 만족감. 저도 그래요. 이 일이 때론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요. 바닥이 반짝거리면 누군가 미끄러지지 않을 거고, 화장실이 깨끗하면 누군가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장세훈님이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지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치를 전하는 일이니까요. 이수진 씨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온 것을 누군가 정확히 표현해 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력하는 건 규정 이상으로 마음을 담아 일하는 거예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어제 받은 해고 통보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참 귀한 사람이군요. 그런 마음가짐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드문지 모릅니다. 장세훈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부터 해고 소식을 말하려다 목이 완전히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장세훈님은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때론 말하지 않는 것도 큰 배려지요.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완벽히 읽어준 것 같았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불안과 공포는 잠시 미뤄두고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장세훈님,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비록 하루뿐일지라도 이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씨,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이 거대한 쇼핑몰 한 구석에서 두 외로운 영혼이 잠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평화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교감이었습니다. 오후 3층 명품관 앞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튀며 그녀의 명품 구두와 가방에도 얼룩이 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당황과 공포로 물들었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즉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바닥을 재빨리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사과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제 목소리에 여성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깨끗이 닦은 후 그녀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상당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있던 고가의 실크 스카프 상자가 커피 얼룩으로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것도 닦아드릴게요. 상자만 젖은 것 같으니 다행이에요. 안에 스카프는 무사할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상자를 닦아내고 쇼핑백을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동과 감사함이 번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처음이에요. 다른 곳에선 그냥 바닥만 닦고 끝냈을 텐데 그 말에 작은 행복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게요. 차갑게 갈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매니저 박경미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간 박경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꿰뚫었습니다. 고객의 물건에 손대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더구나 쇼핑백을 교체해준다? 그건 매장 직원 일이지. 당신 같은 청소 계약직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단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규정 위반이라니요. 손가락이 떨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너무 당황하고 계셔서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도움? 당신의 과도한 친절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요. 계약직이 본인 자리를 지키세요. 청소만 하라고요. 계약직이라는 단어에 담긴 차별과 경멸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장세훈 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깊은 걱정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경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입 어르신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눈에 띄네요. 업무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제 해고 소식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 뒤에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떠난 후 몸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눈물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수도꼭지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올 때 장세훈 님이 화장실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깊게 패인주름 사이로 지난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경미 매니저가 무슨 말을 한 거죠? 목이 완전히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을 뿐입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세훈 님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사람이 중요할 때가 있지요. 이수진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진심으로 고객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 마음이, 제 진심이 오히려 저를 해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이후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저 친절은 다 꼼수래. 정규직 자리 노리는 거지. 속 다 보여. 어르신한테도 접근하고. 뭔가 이상해.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선의가 의심받고 왜곡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차올라 자꾸만 닦아내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청소 도구를 쥐었습니다. 오후 늦게 경비원 김태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박경미는 원래 그래. 자기 권위를 과시하는 방법일 뿐이야. 그리고 소문 들었어. 내일. 그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작은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가슴을 찢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영 씨.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요. 내일이면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영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넌 너무 잘하려고 해. 때론 적당히 하는 게 이 바닥에선 생존 전략이야. 진심을 다하면 오히려 다쳐. 이런 시스템에선 그의 쓰라린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적당히. 그것은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 본질이었으니까요. 그것을 포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닐 테니까요. 패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으며 내일 이곳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장세훈님은 제 곁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수진 씨, 장세훈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도구함 앞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목이 완전히 메었습니다. 내일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장세훈님. 정말 감사했어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말했습니다. 장세훈님의 눈빛이 깊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듯 했지만 복도 끝에서 박경미가 매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정리하며 내일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간의 추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라움스퀘어의 매 구석구석에 제 노력과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퇴근길, 마지막으로 라움스퀘어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이 거대한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의를 지켰을 뿐인데, 진심으로 일했을 뿐인데, 밤하늘에 외로운 별 하나가 쓸쓸히 깜빡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때로는 불공정해 보일지라도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씨,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더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안 직원이 멀리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있다간 보안에 끌려나갈지도 몰라요. 짧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장세훈님. 목소리가 떨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세훈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확신과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이수진 씨. 약속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장세훈님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라움스퀘어를 둘러봤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 매일 아침 반짝이는 바닥을, 고객의 미소, 동료들과의 웃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매서운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해고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치료비, 아버지의 당뇨약, 내일의 식탁,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은 쓰라리고 눈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장세훈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희미한 등불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이 될까? 다음 날 아침 한숨도 못 자고 병원비 고지서를 절망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치료비는 매달 늘어났고 아버지의 당뇨 합병증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부터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해고는 제 자신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입니까? 라움스케어 본사 비서실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퇴직금 문제? 아니면 뭔가 놓고 온 것이라도 있나? 아니면 더 심한 일? 네, 맞습니다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라움스케어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본사 임원들과의 면담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임원들? 그들이 왜 해고된 계약직 청소부를 만나려는 걸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착하시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겁니다. 가능하시면 정장 차림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장에서 오래된 면접용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 라움스케어 면접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9시 50분 라움스퀘어 앞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관리자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불안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려는데 누군가 급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이수진 씨! 돌아보니 김태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더니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어제 네가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을 온 쇼핑몰이 발칵 뒤집혔어. 그의 말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장세훈.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중앙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당당히 서 계신 분을 보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장세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완벽하게 맞춘 고급스러운 다크네이비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실버 타이와 반짝이는 커프스링크가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주변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손히 서 있었고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이 로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제왕처럼 보였습니다. 저분이 장세훈 님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라움스퀘어 그룹 명예회장님이셔. 현장 점검을 위해 청소부로 위장하고 계셨던 거야. 언더커버 보스라고 해야 하나? 어젯밤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세훈님. 아니, 장세훈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깊은 호수처럼 반짝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분이 손짓하자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수진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장세훈 회장님 앞에 서자 그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진 씨. 기다렸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은 제 당혹감을 이해하신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놀라셨겠군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매년 직원들의 실제 근무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변장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번엔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지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헌신, 그리고 부당한 해고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청소 도구 사용법을 가르쳤던 것, 함께 점심을 먹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던 것, 박경미에게 질책받을 때 그분이 저를 변호해 주셨던 것. 그럼 제가 해고된 것도 아셨던 건가요? 장세훈 회장님의 표정이 단호하고 엄숙해졌습니다. 눈빛에서 권위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을 다시 부른 이유입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회장님을 따라 3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직원들의 놀란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제 저를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경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 주위로 라움스퀘어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세훈 회장님이 주자리에 앉으시고 저에게도 바로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이수진 씨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고 누군가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3년간 단 하루도 지각 없이 성실히 근무한 직원이 단지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고객의 쇼핑백을 교체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것이 우리 라움스퀘어의 가치입니까? 회장님의 음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수진 씨에 대한 허위 신고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경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경미 매니저, 당신이 이수진 씨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장세훈 회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경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에 따라 업무 효율을 위해. 규정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강력한 음성이 회의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불같은 권위와 정의로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움스퀘어는 오늘부터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기반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존중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수진 씨, 부당한 해고를 즉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과 인간 중심 철학을 높이 평가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설립될 고객 경험 혁신팀의 리더를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규직?
팀리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저는 그저 청소부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장세훈 회장님이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라움 스퀘어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직책이나 학벌이 아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의 철학이 라움 스퀘어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세훈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 명의 나이 든 청소부에게 보여준 그 진심이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이 라움 스퀘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수진 씨. 타이틀이나 권위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훈 회장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든든한 믿음과 확신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치료비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최우선으로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투석 치료와 아버님의 당뇨 치료 모두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번개처럼 퍼진 듯 했습니다. 김태영이 제일 먼저 달려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정의가 승리한 거야. 진심이 통한 거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경민은 멀리서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함께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요. 과거는 잊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움 스퀘어의 유리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장세훈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말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